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인 바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2차 함수. 자, 우리가 뭐 전에 1차 함수도 배웠죠? 그러면 1차 함수는 뭐였죠? y는 꼴로 나타냈을 때 ax 플러스 b면 1차 함수야. 즉 1차식은 y꼴. 이런 걸 2차 함수라 했죠. 그럼 2차 함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바로 2차 함수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2차 함수다. 함수라는 거는 x값이 하나 결정되면 y값이 오직 하나만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 2차식은 y꼴로 나타내면 바로 2차 함수다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2차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a는 뭐가 되면 안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a가 0이 되는 순간 1차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려면 a만 0이 아니면 돼. BC는 0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있어도 2차 함수예요. 알겠죠? 이렇게만 있어도 2차 함수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이게 분자의 x거든요. 이렇게 분모의 x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거 2차 함수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너네를 살짝 현혹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죠. 2분의 x제곱. 이건 2차 함수일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은 그 2차 함수의 뜻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있는 거.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c. 이렇게만 있어. 이거 뭐라 그래? 2차 10는요. 2차 는 y 뭐다? 2차 함수. 2차 부등식. 부등호 있잖아.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번 한번 봐보자. 다음 보기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삼. 기억은 무슨 함수일까요? 이런 거는. y는 상수꼴로 돼 있죠. 숫자만.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2차 함수 아니야. 자, 니은 2차 맞아? 안 맞아? 아니죠. 3차 함수입니다. 자, 디귿은 2차 함수? 맞죠? 전개했을 때 2차식이어야 돼요. 자, 리을은 몇 차야? 1차 함수죠. 자, 미음은 뭐 2차 함수가 아니죠. 분모에 2가 있어서. 그 다음에 비읍 2차 함수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2차 함수에 관한 식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필수 문제 2번 봐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면 fx가 뭐다라고 했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다. 그럼 f2를 구하세요. x에다 뭘 대입하라는 거예요? 2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기 하트 들어가면 하트 집어넣으면 되고요. x 마이너스 있으면 x 대신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4 더하기 4 빼기 5 이렇게 돼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개념 익히기, 쏙쏙 개념 익히기 있는데 할 게 없네. 그렇죠? 거기서 5번만 풀어볼까? 133페이지에서 5번만 풀어보세요. 133페이지 133페이지에서 5번만 풀어보세요. 5번만 문제 5번만 풀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2차 함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남은 문제들은 숙제로 풀어보고요. 자, 1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2차 함수 이거 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누구냐면 바로 이 a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 모든 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가장 중요해요. 직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와 x제곱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부터 함수를 하나씩 해볼 건데요. 자, y는 ax제곱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할 건데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a가 0일 때는 풀 필요 없죠. 2차 함수니까. 맞죠?
자, A가 양수면 여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이 Y값도 항상 양수가 되는 거 보이나요? 다시 A가 양수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항상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그러면 Y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즉 좌표 표면에서 위쪽에 그려주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X축 위쪽에. 자, 그러면 한번 A가 양수일 때 한번 봐볼 건데요. 양수 중에서도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 A가 1 한번 해볼게. 알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우리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지. 자, 0 넣어볼까요? X에다 0 넣으면 Y 얼마 돼? 0. 1 넣으면? 2 넣으면? 이런 식으로. 3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맞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연결해보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아래로 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0을 지나요. 이때 이 0,0이 뭐냐면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자, 꼭지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네. 자, 이 2차 함수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겼잖아요. 바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뭐라고 하냐? 바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위로 오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오목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자, 이거 아래로 볼록.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때 이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되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축이라고 합니다. 축. 알았어요? 자, 축이 누구야? 축이? Y축. Y죠. 그래서 축을 바로 Y축인데 Y축을 10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Y축을 10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X는 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거든요. 이 함수는 항상 그렇게 대칭. 자,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때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번 봐볼게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그죠? 이거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게 되면 이쪽이죠. 이때는 또 상황이 바뀌죠. 맞아요? x값이 증가한다고 오른쪽에 이동한다는 거거든. 그때 y값은 어떻게 돼? 점점 내려오게 되겠죠. 이거야. 여기 있던 x가 있었어. 이리로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잖아. y는 이렇게 해서 요정도 온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는 항상 어떨 때 일어난다? 축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때 이 축과 이 함수, 이 함수가 만나는 요점 있죠? 맞아요? 요점을 뭐라고 하냐? 바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축과 이 함수가 만나는 요점, 요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네?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몇 콤마 몇이다? 0,0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1차 끝. 자, 그 다음에 2차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그럼 A가 음수일 때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A가 음수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 이거 듣고 가면 안 돼? 이거 하나만 듣고 가. 자, 이번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역시도 좌표 그래프 그려볼 건데 우선 하나씩 대입해보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3 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9. 자, 이런 식으로 보셔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위 볼록이 기준이거든요. 항상 볼록.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 있잖아.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그럼? 그렇죠.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위로 볼록. 자, 그 다음에 축은 똑같네요. 축은 y축이죠. 그럼 축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는 0 이렇게 되네. 그죠? 이 y축이잖아. 대칭. 이 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똑같이 몇 콤마 몇이에요? 꼭지점. 그렇죠. 0,0. 자, x가 0보다 클 때, 이거일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이 뭐였어? x가 이렇게 이동을 해. y는 어떻게? 감소하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올라가죠. 증가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이 두 개의 관계도 알아야 돼. 잘 봐.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이 폭이 어때요? 둘이 같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과 y는 x 제곱의 서로 관계는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꼭지점? 아니. x축? 그렇죠. 이 두 그래프의 관계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축 대칭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양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모양 생겼죠. 위보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때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 물체를 던졌을 때 생긴 모양과 비슷하죠. 맞아요?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자, 포물선, 던지다 포자 쓰잖아. 던지는 거. 그다음 물건을 던졌대요. 나타내는 궤적, 그 포물선. 즉, 이 참수는 뭐라고 한다? 포물선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참수를 뭐라고도 한다고? 포물선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물체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궤적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거는 항상 축을 기준 대칭이니까 어느 있던 선을 그었을 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축까지 거리랑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수직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였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뭐가 된다?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함수에서 뭐 x가 2보다 크다 이런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당연히 이 그래프 그릴 때는 선생님이 빼놓고 깜빡했는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뭐 해야 돼? 반드시 여기 x축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표시해야 되고요. 원점도 표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그래프 그릴 때 기본이에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의 문제 1번 한번 보자. y는 x 제곱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표를 완성하고 이 범위가 실수 전체를 세야 함수.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다 점들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1, 2, 3밖에 없으면 점 3개만 찍으면 되지만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다 이걸 연결시켜서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았니?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얼마죠? 4. 이거랑 똑같아 보네?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해서 이렇게 그래프 점 몇 개 찍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려보세요, 진짜. 왜? 무엇이 문제야? 점을 찍어야 돼. 마이너스 3,9를 찍어봐. 마이너스 3,9 거기 찍어야지. 야, 거기 찍으면 안 되잖아. 거기 찍어야지. 여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죠? 나오고 있는 거 잠깐만.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보면 거기다 대입해서 그리는데 너네들이 그래프 그릴 때 이 포물선을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포물선이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만약에 이차함수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안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모아지면 안 돼. 이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한번 봐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방금 다 얘기를 했는데, 그죠? 다음 표를 완성하고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 푸른색으로 그려지겠죠? 푸른색으로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x 대신에 마이 대입하면 마사, 마일 대입하면 마일, 0 대입하면 0, 마일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일, 2 대입하면 마사 해서 점을 찍고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연결해서 이쁘게 그려보도록 합니다. 위로 볼록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꼭지점 A좌표가 몇 콤마면 0,0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 방이 위로 볼록이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자, 이 그래프 자체는 Y축에 대한 대칭이고 그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다현아? Y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렇죠. X는 0이다. 자, 아까 원래 우리 그렸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바로 무슨 축?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게 된다면 Y 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고 되겠죠.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감소하면 점점 올라오죠. 그럼 증가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점 마이 7, 몇을 지난다. 지나면 어떻게 한다 라고 했습니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7, x 대신 7 대입하니까 마이 49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론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맞죠? 일반화 시키면, 자, 칠판 보세요. 일반화 시키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겠다. 그러면 이 A 값을 나는 1일 때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이번에 A가 2일 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즉,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색깔로 다 해야지. 자, 이번에는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0,0 지나는 건 똑같겠죠? 0,0 지나는 건 똑같지? 1일 때 얼마를 지나요? 1,2를 지나죠? 그럼 아까 1이었고 2 여기 있겠네? 맞죠? 이렇게. 자, 2, 얼마를 지나? 8. 한 요 정도 지나겠네.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얼마죠? 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8. 이걸 그려보면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이거 손이 떨렸네. 자, 이렇게 대충 그려진다. 즉, y는 ax에서 x제곱의 그래프가 ex를 보니까 a가 커지니까 폭이 어떻게 되는 거 보여요? 얘들아? 좁아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뭐냐? 그러면 선생님,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네요. 예. 언제? 양수일 때는. 근데 음수일 때는 반대예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0,0 지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지나고 2 넣으면 마8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보면 얘랑 x축 대칭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질문. 야,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얘들아? 마이너스 1이 큽니다. 값으로. 그럼 마이너스 1이 크면은 폭이 좁아진다 했는데 파란색이 마이너스 1이 큰 거잖아. 맞죠? 뭐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얘기하느냐? 절대값 A를 보면 되죠. 자, 다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 한다?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절대값은 A가 더 크잖아.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A, 즉 최고차기 계수인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야. 자, 반대로 그러면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맞아요? 오빠는 뭐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려볼까? 만약에 색깔 많은 거 좋네. 만약에 y는 2분의 1 x제곱 이거 그려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절반만큼만 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맞죠?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화면이 있으면 화면 끝까지 그려야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화면 끝까지 이런 식으로 2점 그려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딱 그려야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중간에 잘리면 안 돼요. 자, 물론 이제 뭐 x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그리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얘들아, 들어봐. 자, 만약에 y는 x제곱인데 단 x는 1, 2, 3이다. 이렇게만 있어.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려야 돼? 1 넣고 2 넣고 3 넣게 하잖아. 그죠? 이 점 3개가 답이야. 연결하면 안 된다. 왜요? 얘는 x의 범위가 이거니까. 얘는 따로 x의 범위 따로 안 써준 애들은 모든 점에 대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지만 x의 범위 1, 2, 3이면 x가 1일 때 y 1, 2일 때 4, 3일 때 9. 요 점 3개만을 찍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결하면 안 돼요? 연결하면 안 돼요. x의 범위가 1, 2, 3으로 정해져 있잖아. 이거 다른 거는 내가 안 썼잖아. x의 범위 따로 없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점들을 막 찍어야 되는데 점 몇 개 찍어놓고 그냥 연결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점이 3개인 함수가 그려지기도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에서 이 a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 a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은 뭐냐? 이 a는 그래프의 방향과 그치? 뭐를 모두 결정합니까? 폭까지도 결정을 해요. 이해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정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1이 있다. y는 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있다. 이 두 그래프는 생긴 게 똑같아요. 왜? 얘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면서 그 폭도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 뒤에 놈들 때문에 이쪽이 그려지냐 이쪽이 그려지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지 생긴 건 똑같이 생겼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35페이지 3번.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보면 우선 첫 번째 원점을 지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다. 이건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추리 방정식이 x는 0이다. 자, a가 양수이면 어디로 볼록이다? 결론.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다. 인정합니까? 네.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다. 인정합니까?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y는 x제곱하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모두 다 그려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지금 친구들, 화면에 있는 친구들은 일시 정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 안테나가 생겼네. 자, 필수에서 3번 봐봅시다. 자, 다음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다. 대한 거. 자, 어떻게 되냐? 자, 꼭지점의 좌표는 0,0 똑같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y축을 10으로 합니다. 그때 방정식은 추계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써야 되겠죠. y축을 10으로 표현하면. 자, 2차 함수 누구랑? y는 2x 제곱하고 서로 어떤 관계 있다? x축 대칭이다. 자, 이거죠. 위로 볼록.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보세요. x가 증가하면 y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지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난다? 마이너스 8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인데 x가 오른쪽 이동하면 y 값은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 그래프가 위볼이다. a가 양수다 음수다? 그렇지, 음수다. 그러면 몇 번? D, 끝.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거,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겁니다. 그죠? 폭이 가장 넓다. 이렇게. 네. 그래프 절대값이 가장 작다. 누구? 5분의 1인가요? 리을 이렇게 되네요. 자, 서로 x축 대칭이면 뭐냐? 앞에 뒤에서의 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면 돼요. 누가 그럴까? 기억하고 니은이네. 그렇게 되겠죠.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거 봐봐. x가 0보다 크면 이쪽인데 x 값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는 어떤 애를 얘기하는 거죠? a가 양수인 애들이죠. a가 양수인 애들. 그래서 양수, a가 양수인 애들. 기억,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죠. 이게 4번. 자, 2,16을 지난 마이너스 16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2, 마이너스 16을 지난 건 니은밖에 없네요. 니은.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 자, 필수예제 4번. 자, 2차 함수가 여기 지난다. 지나면 뭐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대입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대입해서 a 값 찾으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를 미리 고지를 하고 할게요. 자, 오늘 그 진도 137페이지까지고요. 개념편은. 그 다음에 오늘 숙제 좀 작아. 유형편은 어디까지 했을까? 생각이 안 나. 87? 117? 유형편은 117이고 그 다음에 셀은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 1179번까지 풀면 됩니다. 1179번. 근데 뭐 셀도 뭐 방금 한 내용에 다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선생님 가르쳐 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양이 좀 적네요 오늘 숙제가. 이거 거기 161페이지도 풀어야 돼. 전에 쳐보니까 세안에서 161페이지. 1페이지 다 풀어야 돼요. 응? 1페이지 다 풀어야 돼요. 161페이지 다 풀어야 돼. 배운 부분 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부터 1179번까지. 162페이지. 거기는 못 풀어. 거기는 건너뛰고. 162, 163은 건너뛰고. 알았죠? 오케이. 자, 우선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친구들 질문 나오는 거 받아서 녹화해 줄게요. 자, 숙제 열심히 해옵니다. 오늘 뭐 너네 오늘 안 와가지고 선생님 친구들 조금밖에 못 하셨잖아. 그냥 생각할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